카이도우는 CP0의 난입으로 찝찝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곧바로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왔고 모모노스케를 처단하기 위하여 모모노스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를 발견한 카이도우는 모모노스케에게 보로브레스를 날려버렸으나 마르코가 날아와 카이도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쌍디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에 카이도우를 막아섰고 토비로포, 기프터즈, 백수의 적단 선원 등에게 승리를 거둔 초신성 연합의 선원들과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카이도우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 조로는 큰 부상을 입었기에 카이도우에 의하여 연합군이 전멸당하기 이전에 초파의 도움을 받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내려왔다는 것은 루피가 패배했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연합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루피야말로 와노쿠니를 구원해줄 조이보이라고 생각했던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도 크게 좌절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온 직후 루피와의 대결이 끝난 이후였으나 괴랄한 회복력과 방어력이 있었기에 컨디션이 나쁘긴 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마르코가 필사적으로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이 빠르게 모두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연합군이 부상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압박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최종 모드이자 가장 강력한 모드인 일명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몸 전신에 화염을 두르게 되었고 크기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마르코에게 활용 승용 8개를 사용하였고 제 아무리 회복력이 사왕급이라고 불리우는 마르코조차도 카이도우의 활용 승용 8개는 막아내지 못하고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생존해 있던 아카자야 고남자는 활용 승용 8개의 여파를 막아서며 모모노스케를 지켜주었으나 카이도우는 개의치 않고 괴풍과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키자야 고남자를 포함한 잡졸들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조로에게 4명 8개를 사용하여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로우가 기적적으로 샴블즈를 사용하여 조로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며 분노한 카이도우는 성가신 능력을 가진 로우를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우, 키드, 조로도 카이도우에 의하여 전멸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쟁은 끝이 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과 초신성 연합은 전멸합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오덴과 루피의 의지를 잇는 자가 아직 남아있는다면 훗날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에 확인 사살까지 해버리며 초신성 연합과 와노쿠니의 반란자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다만 자신의 딸 야마토는 차마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파트너인 빅맘, 퀸과 킨을 포함한 자신의 수하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컨디션도 매우 나쁜 상태이기에 카이도우는 세계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여력이 남지 않았으며 만약 지금 타 사왕이나 해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입장에서도 지금이 아니라면 카이도우를 제거할 기회가 없었기에 해군 원수 아카이누는 로쿠규에게 와노쿠니로 가서 카이도우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와노쿠니에 도착하게 되었고 끔찍한 전쟁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와노쿠니에 도착하자마자 카이도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웠고 킹과 퀸을 기습하여 완전히 흡수해버린 이후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살아나 자신을 공격할 것을 염두에 빅맘의 사체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카이도우의 앞에 나타났고 카이도우는 루피를 포함한 초신성 연합과 사륙전 이후 로쿠규를 상대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자신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으며 1대1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로쿠규가 나타나자마자 로쿠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난조한 컨디션 탓에 활용 대거 모드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인수용으로 변신하여 로쿠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일전의 싸움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에 결국 로쿠규에게 유효타를 넣지 못하였고 로쿠규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천천히 운영을 하며 카이도우의 체력을 서서히 깎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해군에게 붙잡혀 임펠다운으로 후송됩니다.
전쟁 이후 와노쿠니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할 것이라고 추정되었던 밀짚모자 일당은 결국 전대의 거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괴멸되었고 절대적인 악 록스 해적단의 재림이라고 불렸던 빅맘 카이도우 연합도 결국 정의의 힘에 굴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노쿠니에는 카이도우의 배려로 살아남은 야마토만이 살아남았으며 야마토는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 오로치, 아카자야 고남자 등 와노쿠니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죽어버렸기에 와노쿠니의 쇼군은 일시적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으로 호송된 카이도우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먼저 잡혀간 도플라밍고를 만나게 되었고 도플라밍고에게 이놈이 밀짚모자에게 잡히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편 해군은 과거 갓벨리 사건처럼 이번에도 모르건즈에게 의뢰하여 정보 조작을 하였고 흥미로운 뉴스가 없었기에 모르건즈도 세계정부의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해군 정의의 힘으로 와노쿠니에서 대해적 소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세간에는 해군이 카이도우, 빅맘, 루피, 키드 로우를 모조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프는 해군이 루피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아카이누를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물었으나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죽음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거프는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거프를 배려해주기 위하여 루피를 포함한 밀짚모자 일당의 사체를 회수해 주었고 거프는 루피를 에이스의 옆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거프는 가족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왜 해군이 되지 않았던 거냐 라고 말합니다. 루피, 카이도우, 빅맘이라는 대해적들이 와노쿠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원피스 세계관의 바다는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많은 해적들이 상황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세계정부에서 칠무의 제도를 철폐하게 되었고 칠무애들도 이제 일반적인 해적이 되었으며 세계정부와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호크를 포함한 강자들은 해군의 추적을 막기 위하여 버기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미호크, 행콕 등 걸출한 강자를 대거 영입한 버기 해적단은 신세계의 새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 자리는 위블이 차지하였습니다. 위블은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며 자연스럽게 일반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 펌킨은 마르코가 사망해버리자 아예 흰수염 해적단 산하를 모조리 쓸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위블은 이 과정에서 전성기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도 위블의 강함을 높게 평가하며 위블을 새로운 상황으로 평가하며 위블과 버기가 새로운 상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황이었던 티치는 자신의 경쟁자가 사라진 틈을 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으며 닥치는 대로 능력자 사냥을 하였으며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며 마치 과거의 록스 해적단을 연상시켰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야망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자신의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으며 루피의 무덤 앞에서 루피의 명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에서는 지금이 대해적 시대를 끝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였고 신세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왕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굳이 야망이 없는 빨간머리 해적단과 아직은 기존의 상황보다 세력이 약한 버기 해적단과 위블을 노릴 필요는 없었기에 최우선으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였고 세계정부는 아카이누와 대장들을 필두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본거지를 침략합니다. 또한 확실한 승리를 위하여 해군의 모든 전력과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병기, 세계정부 가맹군의 강자들을 대동하였고 해군은 압도적인 정의의 힘을 보여주며 검은수염 해적단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티치는 크게 절망하며 흰수염이 자신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티치, 넌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사망합니다.